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이슈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국정교과서. 예, 사실 그때 논란에서 나왔던 것들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슈의 재림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이 문구 수정하는 게 왜 중요하지? 예, 제가 기자로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 2022년을 살아가는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이슈인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내신 학점을 따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문구 수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20대, 30대로 가서 그들이 성인이 돼서 활동을 할 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을 할까? 저는 사실 물음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인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그 저 다음에 말씀하실 이산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제가 이산 선생님 실례지만 제가 그 토론문을 제가 좀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생각과 흡사한 것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교과서를 저희 뜻대로 정말 우파의 어떠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교과서로 완전히 싹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르치는 교사들의 뇌를 완전히 브레인 워싱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건 교사들이지 그 교과서가 텍스트가 막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애들한테 곧장 다이렉트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교사지 책이 아닙니다. 예, 제가 교과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사들의 문제거든요. 전국에 수만 명의 역사 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산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같은 마인드를 공유하고 같은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역사 교사들은 100명도 안 될 겁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나머지 99,990명의 사람들은 역사 교사들은 민중주의 사관이라고 그러나요? 민족주의 사관인가요? 거기에 이미 젖어 들어가지고 어떤 교과서 내용을 들이밀더라도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뜻을, 의지를 관철시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그러한 것을 와해시키는 여건을 이제부터 저희가 조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전쟁인데 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논란이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예요. 예. 자유민주주의 굳이 옹호할 필요 없습니다. 예, 굳이 옹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민주주의가 뭔지 정확하게만 알려주면 됩니다. 민주주의는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대의제죠, 대의제. 예.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해서 누군가를 뽑는 겁니다. 그냥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저들 그 좌편향된 역사교사들이 신성시 하는 것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이런 워딩이거든요. 이러한 프레임.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똑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진짜 국호가 뭔가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 조선이라는 말을 붙이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예, 민주주의 다 갖다 쓰는 말입니다. 예, 히틀러도 투표로 총통이 됐습니다. 시진핑도 이것저것 투표 99.9% 만장일치 찬성을 받고서 지금 보수 노릇을 하고 있죠, 중국에. 예. 근데 북한 어떻습니까? 예. 북한에서 투표하면 다 100% 찬성이죠. 거기 민주주의 맞습니다. 대의제니까. 예. 민주주의는 대의제에 불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라 체제가 정말로 이거는 그냥 왕정 체제, 독재 국가로 가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자유민주 국가로 가는지 그것을 주지시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까 뭐 이한열 열사 말씀하셨지만 이한열 열사 사실 그 연대 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희생자거든요. 예, 그냥 혈터인지 뭔지 뭔가를 맞고서 돌아가신 선배인데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입니다.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그 성역을 깨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적들이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예.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의 브레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의 좌편향적인 마인드를 이미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과서를 어떻게 내더라도 그들 뜻대로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목 자체에 대한 시장 자체를, 파이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수능. 지금 윤석열 정부 산하에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능,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필수죠? 왜 한국사를 왜 필수로 꼭 넣어야 되나요? 예. 제가 지금 명지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세계화와 사회변화라는 과목인데 제가 그걸 미리 예전 선행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들 다른 커리큘럼을 보니까 다 사회학적인 베이스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사회학 여러분들 아시죠? 대부분 좌파 사상에 물든 학문입니다. 사회학. 근데 사회학의 학 베이스로 가르치다 보니까 세계화라는 개념을 되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조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논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 경제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경제사, 화폐, 통화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죠. 예, 세계사는 세계 경제사와 마찬가지고 세계사, 세계 경제사 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는 정말 되게 미천합니다. 예, 특히 조선 같은 경우도 뭐 가령 인구 성장률 아니면 뭐 그 자급 자족률, 식량 자급 자족률 아니면 수명 가장 대표적인 그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수명인데 인간 수명에 있어서 조선 같은 경우는 500만 인구 중에 가장 절대자이면서 가장 좋은 위생관리를 받았던 왕이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2세인가 그래요. 42세인가 46세인가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 42세입니다. 예. 제 나이가 되면은 조선 왕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병이든 걸려가지고. 그게 나랍니까? 예. 세계 경제사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 한반도 역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지금 윤정부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은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는 국사, 한국사, 역사에 대한 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빼든가 아니면은 교체를 하든가 세계사 또는 경제사로 세계 경제사로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바꿔버리면 역사 교사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자는 겁니다. 특히 그런 걸로 돈을 버는 문제집이든 참고집이든 팔아서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좌파 성향의 교사들. 예. 그런 공격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캠페인 차원인데 이 질문 하나 던지면 돼요. 학생들한테. 교사들이든 학부모들이든 아니면 우리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이든 학생들한테 지금 초중고생들한테 너는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이든 어디든 너는 조선인이니 한국인이니 이렇게 물으면 다들 애들이 벙찌죠. 난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헌헌법을 통해서 건국된 이 1948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70년 넘게 잘 살고 있는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아이들입니다. 예,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너 조선인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지금 역사교육들은요. 예. 그러한 맥락에서 캠페인을 펼쳐서 정말 명징하게 아이들한테 너는 조선인이 아니라 너는 한국 사람이야. 사실 집회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집회에 있는 인물들이 다 조선 사람들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같이 완전히 맥이 끊긴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과 이시조선과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 다른 국가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나라 인물들을 지금 우리나라 화폐에 쓰죠? 근대 국가도 아니었고요. 조선은 전근대, 원시적인 전근대 국가입니다. 예, 예. 지금 대한민국은 현대 국가죠. 근데 현대 국가의 화폐의 중심 인물들이 싹 다 이순신이든 누구든 세종대왕이든 뭐 지금 5만 원권 제일 비싼 건 신사임당님이시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직 조선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자는 겁니다. 캠페인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상식과 선입견과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운동을 펼쳐야지 이게 그나마 먹히지 않을까. 역사교사들의 어떤 99% 좌경화된 사상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제가 이거는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다른 그 저희 우파 변호사 한 분한테서 인사이트를 받는 건데 역사교과서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100년 전, 200년 전 역사에 대해서 왜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거를 봐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령 자유, 인권, 재산권
시장 경제 이러한 차원에서 근현대도 아니죠. 현대적인 가치, 정말 중심된 가치, 헌법 가치를 통해서 그것의 어떤 자유가 신장되는 과정, 시장 경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 재산권이 보장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지금 기준에서 봐서 조선이 어땠었고 고려가 어땠었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고려를 고려인의 기준으로만 보고 조선을 조선인의 기준으로만 봅니까? 고려 사람들은 옛날에 통일신라 삼국시대를 당연히 고려인의 시각으로 봤겠죠. 그 다음에 조선인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와 고려를 당연히 조선인의 시각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2022년에 한국인들은 왜 조선인의 시각으로 볼까요? 예, 그거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정말 심플한 질문을 던지고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좀 더 저희가 이끄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